네, 안녕하세요. 영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현대차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수급을 보면 지금 개인이 좀 매도, 오늘은 뭐 코스피에 대해서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글쎄요, 불안한, 지금 시장이 확실히 이제 불안하다, 이제 그런 판단이 있겠죠. 거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익절 또는 손실이 조금 이렇게 줄어든 그런 상태에서 자, 매도를 하는 물량이 아닌가. 지금 하나를 보시면 지금 뭐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수나 뭐 삼성전자에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 거래량을 보시면 돼요. 이 거래량을 위치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개인에 대한 매도세가 오늘 좀 코스피 쪽에서 나온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저번 달이죠. 3월 말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그림을 말씀드렸어요. 횡보, 그다음에 21선, 5일선 돌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그림이 나와주는 것이 어, 상승에 대한 부분은 알 수는 없죠.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나와주는 모습이 좋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때 말씀드렸어요. 3월 말에. 그러면 여기에서 횡보가 나와줬습니다. 횡보가 나와주면서 어떻게 21선 꺾이면서 5일선이 돌파. 그런데 여기에서 좀 약하죠. 뭐가 약하죠? 상승하는 모습이 상당히 약한 모습은 보입니다. 20선이 자 5일선이 20선을 돌파를 했을 때 이런 수직 약간의 우상향에 대한 방향성은 있지만 수직이 아니라 살짝 횡보하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20선을 돌파를 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식으로 20선이 꺾이고 살짝 5일선이 안착을 돌파 이후에 안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해서 뭐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상승에 대한 제한폭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면 상승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와주면 좋겠지만 이런 모습보다도 어느 정도의 상승에 대한 제한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반드시 이렇게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횡보하는 게 나아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런 차트와 이런 수급과 이런 모습이 나와주는 이런 그림에서는 상승 바로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던 바로 올리던 올리지 못한다. 그럼 기준은 이렇게 지금 이런 자리를 보시면 돼요. 이런 자리로 일단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못 올리면 이거 바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아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게 빠져도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 빠질 때 미리 빠지는 게 나아요. 이 주가라는 게 여기에서 올리다가 못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못 올릴 것 같아. 이게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차트를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 뺄 때 확실하게 그냥 바로 빼주는 게 좋습니다. 바로. 예, 그냥 바로 빼는 게 좋은데 그렇게 빼는 게 아니라 횡보하다가 올리는 척하다가 민다든지 시간을 끌면서 미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러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자 음봉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꼬리와 음봉을 달아줬던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돌파가 과연 나올 것인가, 이 9만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돌파가 나오면 여기에서 이 갭 있지 않습니까? 갭을 꼭 메꾼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갭을 메꾸는 과정에서 저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요. 지금 여기 이 갭이 생겼던 이런 부분에서 저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가 돌파가 나오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여기에서 제대로 돌파하다가 못하면 어떻게 이 갭 가운데에 이 박스 안에서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뚫고 이렇게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지만 안착이 아니라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 여기에서 수급에 대한 부분을 보면
자, 여기 횡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박스로. 자, 횡보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돌파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여기를 적절하게 조금 더 아니면 좀 부족하듯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주고 안착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다.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것은 올리는데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좀 실어주면서 올려주는 모습이 보기가 좋다. 이렇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자, 주봉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어떤 모습이냐? 이전에 있었던 꼬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금 몸통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 꼬리를 어떻게? 자, 여기 5선의 위로 올라가면서 몸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를 한번 제가 가격을 설정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이런 모습을 보면 자, 조금 더 위쪽이죠. 자, 이게 어디죠? 일봉에서 제가 말씀드린 자리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 자리 9만원대. 자, 일봉이나 당연히 주봉을 보면 당연히 똑같은 위치죠. 꼬리상으로 보면. 근데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자, 일봉에서는 지금 이 갭이 생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갭이 생겼기 때문에 무조건 갭에 대한 생각을 너무 강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주봉에서는 갭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가격대가 이렇게 끝에서 이게 끝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갭이 아니고 자, 이 음봉에 대한 이 밑면에 대한 부분 자, 여기를 어떻게 보면 음봉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 자리가 음봉이기 때문에 이건 돌파라고 볼 수도 없고 안착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를 좀 안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주봉상에서 이것도 캔들에 대한 분석에 대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 이런 자리를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지금 나와줬다라는 거죠. 이 자리가 어떻게 이 음봉에 대한 부분의 안착과 그 다음에 어디? 네, 5일선에 대한 안착. 이거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럼 여기에서 뭘 봐야 되느냐? 뭐 바로 답이 나오죠. 이런 모습이 과연 나오냐?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이게 꼬리를 달고 빠지느냐? 자, 그런데 여기서 빠지면 안 좋은 그림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빠지면 상당히 안 좋아요. 빠지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당연히 올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빠지면 왜 안 좋냐? 이런 양봉의 꼬리가 아니에요. 빠지면 어디가 되죠? 이 음봉의 꼬리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 양봉의 시작가는 밑면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시가가 위쪽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렸다가 저항받고 빠진다라고 하면 결론이 뭐냐? 이 캔들이 나온다는 거죠. 안 좋아 이거 상당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 음봉처럼 예,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양이요. 이렇게 생기면서 어떻게 돌파가 나오면서 자, 주봉상에 자, 여기요. 주봉상에 이 5선을 안착하고 밀리면 차라리 안착을 안 하는 게 나아요. 밀릴 것 같으면. 근데 지금 안착을 하고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가 안 좋다라는 게 뭐냐? 여기서는 이렇게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횡보라는 이런 모습에서 일단은 5선을 따라가는 모양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기대감이라는 게 있지. 여기 돌파가 나와서 밀리면 이거는 실망감으로 간다는 얘기죠. 너무 심리적이고 이론적인가요? 근데 지금 보면 단순히 그런 이론적인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나온다. 그러니까 이 음봉과 같이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저항받고 빠진다라고 하면 이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습과 지금 여기에서 음봉을 만들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상당히 안 좋은 것을 자 안다라고 하면 어떻게 무조건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너무 좀 비현실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저는 반드시 좀 올려주는 것이 좋다. 올려줘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 월봉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에서 어떤 모양이죠 지금? 예, 보이십니까 이거? 지금 거의 딱 자 시작한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뭐 도지형 캔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십자형 캔들, 여러 가지 뭐 캔들 모양을 뭐 말씀을 좀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 이러한 캔들을 봤을 때, 예, 저는 캔들 이름을 잘 모릅니다. 이런 내용,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예, 어떤 캔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특히 바닥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그런데 단순히 캔들에 대한 부분만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 맞춰보는 거예요. 주봉과 일봉상. 주봉과 일봉상이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보시면 어 진짜 월봉상에 밀리면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니겠는데 라고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종목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긴 꼬리를 달았던 이 월봉상에 여기에서 제대로 상승하지 못한 음봉을 뺀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냥 쑥 밀려요. 그냥 밀린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밀겠다, 뭐 하방이다라는 게 아니라 밀리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론 주가가 여기든 밀리면 안 좋죠. 어느 자리에서도 밀리면 안 좋다. 하지만 그러한 자리보다도 더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자리가 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라가서 좀 수익도 좀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걸 또 올리는 것이 좋은 게 뭐냐? 뭐 저 역시도 그렇지만 자동차 부품주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반등 꾸준히 잘 나오고 있지만 예, 현대차가 또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예, 자동차 부품주가 좀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반드시 꼭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올리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잘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